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인터뷰 천서연입니다. 리얼 인터뷰 지난주부터 서울시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와 더불어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현장 중심, 민생 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여름 한땀 그 폭염 때문에 열달 때 너무 힘드셨는데 이제 가을이 서서 이렇게 깊어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민생 행정, 현장 행정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성북과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동안 이제 주민들과 4년여 동안 많은 것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2년 때는 서서히 그 성과를 주민들에게 이제 응답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매일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주민분들이 그 답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만난 이곳 예. 지금 성북구 글빛도서관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성북 왔을 때는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되게 멋진 공간인 것 같아요. 성북구 핫플레이스라고 예, 이제 예. 얼핏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북 미디어 센터가 우리 동북권을 대표하는 여러 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또 레포츠 시설 그리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글빛 도서관이 개장이 몇 년 안 됐는데 여기가 우리 성북구 이제 구립 도서관 중에서 15번째로 개관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아마 도서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도서 문화가 좀 상당히 성북구는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우리 도서관의 여러 공동체, 도서관들의 어떤 독서 모임, 저희 성북구에 한 200여 개 되거든요. 모임이요? 예, 모임이. 도서 동아리 모임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거죠. 도서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그런 공간. 예. 이게 어쩌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자,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도 당선이 되셨어요. 예. 4년에다가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한 6년, 구청장으로서 6년의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예. 소회라 그럴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민선 7기 4년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기본의 기초를 다져가는 앞으로 미래의 성북을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민선 8기에는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하나하나 네. 이제 성과를 도출을 해내야 할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보람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 중요하죠. 예,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43만 주민들이 함께 봉사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 굳은 일, 위험한 일 이럴 때마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어쩌면 우리 성북구 43만 주민들의 모두의 성과고 모두의 책임, 결과 이를 같이 공유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실 것 같네요. 금년 초에 성북 근현대문화관 근현대 문화관? 네, 네네네. 그걸 제가 우리 성북동 오면은 굉장히 역사, 문화, 박물관 네.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즐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랜 수건 사업 끝에 그걸 개관했어요. 여기 가면 우리 성북에 소재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만해 한용우님의 네네네. 예, 또는 청포도의 이육사님, 이육사, 네. 뭐 옛집 최순우라든가 네, 네. 옛돌 박물관이라든가 우리 성북구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작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 좀 전부 역사, 근현대문화가 모아서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네네. 해설사들의 매 이런 코스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 그리고 특히 우리 성북구 이제 청소년들 네. 또는 관광객들 이분들을 방문할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성북의 가장 큰 자랑이라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청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구의원을 지내셨고, 예. 그다음에 시의원도 지내셨고, 예.
그다음에 구청장도 지내셨어요. 짧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풀뿌리 출신 정치인으로 규정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혼은 가정이 굉장히 좀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요.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길에 좀 이렇게 아마 입문하게 된 지가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95년도 맨 처음에 성북에 이사 오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84년도에 성북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네네. 지역에 와서는 다소곳이 그냥 마을에서 조그마한 공동체, 봉사, 뭐 운동 같은 동아리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친교도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하다 보니까 자꾸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더 큰 데 가서 일을 해봤으면 한번 좋겠다. 해보면 어때? 예, 예. 끊임없이 이제 그런 네네. 주민들의 이제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청장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광역, 뭐 정당 그렇죠, 활동, 그렇죠. 이런 줄곧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좀 섭렵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사장시키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지금 공유해왔던 이런 좀 콘텐츠를 주민들과 함께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거 오래전부터 정말 제 희망이었어요. 뭐 한간에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뭐 국회,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데하고는 조금 적성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주민들 공동체와 항상 이렇게 좀 몸을 부대끼면서 네. 현장 정치, 네. 동네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적성이 딱딱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꿈을 이루신 건가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욕심은 없고 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지방자치 현실을 더 많은 걸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큰 자산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은 멋진데요. 뭔가 성과를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현장 중심, 민생 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예. 그다음 대표 BI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공통 키워드가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예. 그 현장의 의미를 굉장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배경이 좀 있어요? 네. 저 이제 과거에부터 이제 기초원, 구의원부터 시원 쭉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이 달인, 그렇죠. 전문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분들이 공직 생활을 많게는 35년, 30년, 20년 이상 전부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선출직들이 그분들한테 자문하고 그분들한테 뭐 조언하고 이끌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못 따라가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데 지난 2014년 그 서울시 광역의원 선거 때부터 네. 저는 주민들한테 이걸 한번 어필하고 싶다. 앞으로 모든 현장은 내 책임. 그다음에 행정은 공직자들의 책임, 역할 분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을 찾아. 이걸 주민들에게 한번 제가 모토로 한번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돌아다녀 봤는데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죠. 예, 뭐 구호만 현장 행정, 현장 답 이것만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는 방식을 뭐로 할까? 그래서 절대 주민들하고 스킨십, 소통 이게 최고이지 않느냐.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조금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로 수시로 이런 토론, 이런 행정에 대한 서로의 뭐 갈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소통을 하되 네. 현장에 가서 일거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내가 발굴을 해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 현장에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만들었죠. 뭐 예컨대 현장구청장실 네. 예, 대표적으로 네네. 현장 나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그렇죠. 소통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민들의 의제를 좀 구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하루는 어느 석관동에서 현장구청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부터 한 6시부터 지역에 나가서 네. 그 주민들의 의제 모아놓은 걸 전체 한번 제가 쭉 라운딩을 해야죠. 그래서 가능한가, 예산이 필요한가,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가, 법률이 개정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한가? 이건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연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민들하고 현장구청 양식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욕심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 너무 자주 가시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너무 저도 그렇거니와 공무원들도 힘들죠. 그렇죠. 네, 그거에 가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쵸. 이걸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중요시하는 총장님의 철학이 좀 느껴지네요. 예,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활동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려볼게요. 예, 예. 성북구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죠. 예, 한 그렇습니다. 8곳 되는 걸로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대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청년 정책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정책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대학교 8군데다 보니까 성북구 인구의 한 3분의 1이 청년들이에요. 엄청나네요. 예, 3분의 1이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여기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그분들에게 베풀 게 뭘까 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첫 번째로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저희가 한 게 아침 1,000원의 밥상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알아요. 1,000원의 밥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보면 주변에서 뭐 기숙사도 있습니다만 원룸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오전 수업이 없으면 아점에서 아침 겸 점심에서 오전 수업이 없으면 막 10시, 11시 그때 기상을 해서 그때서 아점 겸해서 뭐 라면 먹고 조그만 김밥 안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청년들에게 한번 보람된 일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작년, 재작년 우리가 현장구청 양식을 대학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대학교. 대학을 찾아가서 직접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현장조사만 하는데 그런 의견들도 더러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침을 직접 청년들이 내가 1,000원만 내면은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네. 그걸 한번 해보겠다 네. 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 있는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간담을 했어요. 네. 자, 저희가 1,000원을 부담을 하니까 대학에서 1,000원 부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 농림부서에다 한 1,000원 부담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 1,000원 부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1,000원 내고 식사를 아침 해결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대학들이 그때 한 8개 중에서 5개, 6개 대학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체 대학이 어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맨 초창기에는 뭐 한 2달 동안 하니까 1,000명, 2,000명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연간 보면은 이게 식사 한 끼, 두 끼, 이게 한 6, 7만 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러 대학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마다 이제 자기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일부 그 대학 것만 이렇게 부담하면 되니까 네. 저희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스럽죠. 어. 예. 그래서 대학에 가다 보면은 대학에 가끔 방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제나 뭐 행사 때 그럼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아니, 학생들이- 천연학생이 처음 성북구에서 시작됐다는 예,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 전국 거죠?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했죠. 평소에 청년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좀 하세요?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예.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자는 청년일 테고 예. 어떻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간 청년들과의 대화, 청년들과 현장구청 이런 것들 열거니와 네. 또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좀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사리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청년 기름 이음센터 이게 청년들만의 공간, 청년 어느 문화센터. 아마 저희 성북구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저희가 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행사, 청년의 정책 이런 거 예산을 제가 또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그 의제를 만들고 기획하고 자기네들이 진행하고 이런 절차들 청년들이 완전 저희가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성북구에 이제 청년 대학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팀을 그래서 청년들 직접 거기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북구는 이제 대학교도 많지만 또 많은 게 있어요. 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곳이 124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이거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재개발, 재건축 사실 지금 현안이기도 하고 주민들 굉장히 관심도 많으신데 예.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현재 이제 주거정비 사업을 더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갈등 요인을 없애겠다. 그렇죠. 갈등 요인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주거정비과, 이게 옛날에는 재개발과였거든. 네네. 이걸 하나 더 증설을 하자라고 네. 해서 과를 하나 더 증설을 확대를 했어요. 이건 단지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가 주거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이 과가 존치한다라고 해서 신속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신속 추진단은 뭘 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주거정비, 재개발 이것도 당연히 업무를 하지만 네. 여기에서는 갈등 조정위원회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갈등 조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인 거니? 직접 주민들에게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네. 팀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카데미 팀은 뭐 어느 동에서 어떤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재개발한다, 우리 지역도 가로졌다, 우리도 주거정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개발 방식을 가지고 저희 TF팀하고 또 서울시의 주거정비위원을 저희가 직접 추천을 네. 받아서 네네. 같이 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현장에 가면은 뭐 지역에 뭐 교회가 됐던 학교가 됐던 공공시설에서 한 몇백 명 모인 데서 그래 이 지역은 여러분들의 서명 현재 여러분들의 주변의 토지 이름을 봐서 어떤 방식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의 갖가지 여러 질의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주민들을 좀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네. 주민들이 가장 믿음이 큰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좀 속도가 빨리 가는 거죠. 이제 갈등 해결을 하는 거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제가 뭐 두서없이 질문 많이 드렸는데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예. 주민분들 이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구청장이라는 직함이 우리 일반 주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민생 형제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성북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그보다도 가장 고마운 우리 주민들의 큰 지킴이, 버팀목 이런 역할이 저에게는 다시 너무 고맙죠. 2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도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지역 경제가 이루 말할 수 굉장히 몰락 단계에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 이거 살리려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금년에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가 한 700억 이상 발행을 합니다. 아마 700억이라면 전국에서 뭐 탑클래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저는 민선 7기, 8기 이어오면서 가장 주민들에게 피부와에 닿는 그런 경제 어떤 도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 발행한 게 총 2,6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2,600억은 성북구 내에서만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성북사랑국은 다른 데는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는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부터 그게 국가,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우리 재정만으로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울면서 답해요. 고맙다. 너무 힘들었는데 가끔 지역 사람 상품권 그 페이로 와서 밥 먹고 결제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응원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음식점에서 아니면 미장원에서 곳곳에서 엄마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인데 주민들 지금 조금만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큰 위로가 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딜라이브 화이팅 할게요.
네,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하고 있는 리얼 인터뷰. 오늘은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바로 성북구의 기치인데요. 앞으로도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그 답을 넘어 미래 방향을 찾는 성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리얼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